고물상 물물교환 당근마켓 거래가 잘 설립되었죠. 하드는 식서스로 그리고 시몬스는 네츠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뿜빠이, 쌤 거기서 거기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99%라고 보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상품들을 잘 리뷰해 보면은 하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저 나갈래 땡깡 부리면서 나가고 여기 모자라 딴 사람 데려와줘 해가지고 몇 번이나 있었죠. 크리스 폴 데려와서 안 풀렸고 뭐 그 전에 드와이트 하워드 데려왔을 때 안 풀렸고 휴스턴 로켓에서 그리고 웨스트브룩 데려와서 안 풀렸고 그리고 딴 데 갔죠. 넷스 와서 자기 맘대로 또 안 되니까는 또 시저 딴 데 갈래 하고선 와서 또 나오게 됐죠. 한 가지 휴스턴 로켓에서는 하드는 정말 행복 농구를 할 수 있었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데릴 모리가 상당히 하든을 이뻐했고 그리고 마이크 디앤토니는 하든이 하고 싶은 네 멋대로 해 농구를 하게 해줬는데요. 하든은 제가 보기엔 약간 그런 스타일 코처블 하지 않은 선수고 보면은 이렇게 해 그러면은 I hear what you're saying and the answer is no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든 식으로 할게 하든 대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물론 이제 닥 리버스 같은 코치는 뭐 많은 걸 바라지 않는 감독이라서 잘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약간 선수들한테 맡겨두는 스타일이니까 나쁘게 말하면 코칭을 안 하는 시급 루팡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엔비드랑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엔비드는 어떻게 보면 듀란트랑 얼빙을 합친 것만큼의 공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고 득점력이 있는 여러 가지 볼센트릭한 선수인데 거기서 하든이 잘 맞춰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웨스트브룩이랑 뛰었을 때랑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짜증내면서 뭐 플레이오프 때는 결국엔 또 둘 다 GOJA가 되는 상황을 보여줄 것 같고요. 엔비드는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지금이 물이 확 올라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를 주고 누군가 서포트를 해줄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엔비드의 프라임을 낭비하지 말라고 거의 뭐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엔비드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다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그 7피트 넘는 키에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거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봐서 알겠지만 가드 같은 움직임을 하는 센터 크기 선수들은 오래 못 가요. 계속 다칠 거예요. 앞으로도 다칠 거예요. 아마도. 거기서 지금 뭐 언제 이제 갑자기 예전처럼 플레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어떻게 보면 엔비드의 살짝 미래 모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엔비드 같은 경우 조금 더 앤서니 데이비스보다는 멘털이 좀 더 낮고 그리고 좀 다쳐도 좀 더 뛰려고 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좋긴 한데 어쨌든 하든이 가서 거기서 드와이트 하워드랑 뛸 때도 뭐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았죠. 정통 센터가 있을 때도 그렇게 어울리지 않았는데 약간 변칙적인 21세기형 스코링 센터, 가드 같은 센터랑 같이 뛰면서 그게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공 잘 챙겨주는 크리스 폴이랑 뛰었어도 그 짜증내면서 갖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결국에 그 팀을 떠나버린 하든인데 그리고 하든의 몸 상태를 보면은 태업의 대마왕이죠. 자기는 뭐 나 트레이드 하든지 말든지 트레이드 해버리지 않으면 나 계속 살만 찌고 몸 망가질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넷스 와서는 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태업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아니면 몸을 일부러 너무 오랫동안 망가뜨려서 그런지 너무 오래 놀아서 그런 건지 넷스에서도 햄스트링 나고 뭐 중간에 플레이오프 때문에 여전히 그 하든다운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번에 식서스에서 뭐 엔비드랑 뛰면서 그렇게 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서스에서 많은 걸 이제 포기했는데 벤 시먼스를 보내면 약간 그거잖아요. 가져가줘서 고맙다. 이거라도 더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많이 보내줬어요. 세트 커리도 보냈고, 벤 시먼스랑 세트 커리가 같이 갔었는데, 넷스 같은 경우는 득점력이 이제 하든이 갔다고 많이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어차피 빅3가 같이 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10% 정도도 안 될걸요. 지난 레귤러 시즌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미 캐치앤슈터나 슈터들은 스나이퍼들은 꽤 있어요. 조 해리스도 있고 그리고 페리 밀스도 플레이오프랑 결승에서 샌앤토니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클러치 슈터이고 이제 세트 커리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패키지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벤 시먼스가 슛이 불가능한 선수니까요. 불가능 그에게 있는 선수니까. 하지만 또 벤 시먼스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보지만은 않는 게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잖아요. 이번이 첫 변화고 첫 번째로 처음으로 커리어에서 뭔가 환경이 달라지면은 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벤 시먼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엔비드랑 좀 많이 겹치거든요. 엔비드랑 이제 동선이 겹치기도 하고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다 서로 맞춰주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맞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시먼스가 오래 쉬었다고 뭐 망가졌을 거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시먼스의 스킬셋은 연습을 해가지고 뭐 많이 뛰면서 기량이 오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본능적인 감각적인 센스가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하드웨어도 그런 거고, 슬램덩크에서 본 것처럼 변덕구의 가장 큰 장점은 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패싱 센스랑 플레이메이킹이랑 템포 조절이랑 그리고 리바운딩 수비 같은 거는 뭐 연습해서 뭐 경험으로 늘 수는 있겠지만 뭐 연습한다고 느는 그런 게 아니고 슛이랑은 다른 거예요. 슛을 빼고 모든 점에서는 벤 시먼스가 꽤 괜찮은 선수고 꽤 값진 선수고, 이제 슛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잖아. 얼빙이 마음껏 던질 수 있고 뭐 케빈 듀란트가 마음껏 또 스코링할 수 있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시먼스도 좀 공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선수거든요. 걔가 공 없이 오프볼 움직임이 좋긴 하지만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슛을 많이 안 쏘고 득점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선수 성격상 또 삐질 수 있고, 또 이삐죽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또 뻘짓하거나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시간 폭탄이라는 거죠. 시먼스는. 그래도 치명적인 수비 결함에는 보강해 줄 수 있는 선수니까, 어떻게 보면 하든이 식서스 간 거보다는 시먼스가 넷스에 온 게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시너지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KD랑 어빙이 이제 분위기 파하고 공주님들이다 보니까 언제 또 갑자기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뭐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70%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쳐서 쉬거나 아니면은 뭐 핑계를 대고 안 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좀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벤 시먼스가 처음으로 얻은 세컨 찬스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팀에서 새로 시작하고 새 출발하고 이걸 간절히 원했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고 이야기 안 했던 문제점들이 뭐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필라델피아에서 그래서 나왔던 거고, 기회를 처음 준 거니까 첫 기회. 하드는 아니잖아요. 여러 번 기회를 줬었고 여러 번 똑같이 망쳐놨으니까 이번에도 또 망칠 거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뭐 역사적으로 판단하자면은. 그리고 하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쎄 데릴 모리가 이게 널 늘 믿는다라고 할지 아니면은 예정 봐서 데리고 온 건지, 아니면은 옛날에도 많이 실망했으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얘 하든을 잘 사용해가지고 트레이드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벤 시먼스를 되게 잘 현명하게 트레이드 해버렸잖아요. 데릴 모리가 어떻게 보면 하든을 위해서 일편단심 민들레로 기다려줬다가 아무도 벤 시먼스 안 데리고 할 때 하든도 넷에서 분위기 망치고 있으니까 처분해야 될 때 맞교환 잘 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재밌는 발전이긴 한데요. 글쎄요, 저는 시먼스랑 네츠한테 거는 기대가 많고요. 왜냐하면은 KD 어빙이 아니더라도 시먼스가 중개인 역할을 해가지고 뭐 패리 밀스나 조 해리스, 이븐 블레이크 그리핀 같은 퇴물 선수들이나 아니면 러마커스 얼드리지 같은 선수들에게도 뭔가 아이소 게임을 할 수 있게 좀 더 유기적으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크고요. 지금까지 욕 많이 먹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 혼자만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매니지먼트, 리치 폴이랑 르브론 제임스 밑에 있는 매니지먼트가 좀 안 좋게 소문이 났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선수들의 뭐 궁극적으로 뭐 궁극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좋은 점을 위해서 뭐든지 뭐 이미지를 희생하든지 뭐라든지 그 팀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선수에게 베너핏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벤 시먼스가 하든처럼 이렇게 테이업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갈 때 아나 몰랑 나 딴 데로 데려가든가 좀 어떻게 해줘. 여기서 뛰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유치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바운드나 뭐 수비나 뭐 패싱 이런 시야 같은 거는 본능적인 거지만 슛은 연습하면 느는 거예요. 그렇게 슛을 못 쏜다는 거는 벤 시먼스가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건 분명해요.
프로 선수에서 그 갖춰진 환경에서 그렇게 슛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지고 던지지도 않는데 확률이 낮아지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식서스에서 코칭 스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식서스에서 고장난 제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멀쩡한 선수들이 거기 가서 이상해진 경우가 많았으니까 지미 버틀러도 거기서 보고서는 안 되겠다고 바로 나왔었고 그리고 first pick으로 뽑은 선수들이 이상하게 좀 고장난 경우가 많았고 머켈 파우스도 거기서 이상하게 슛 망가지고 갑자기 사라졌고 다른 팀에 가서 잠깐 잘했었고 그리고 벤 시먼스를 되게 오냐오냐 했던 팀이거든요. 식서스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데럴 모리가 와서 엔비드 중심으로 하는 팀이고 이제 하든을 데려와서 얼마나 이제 하든이랑 엔비드한테 스타 스포트라이트를 나눠줄지는 그게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벤 시먼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건강하게 좀 정신 차려서 넷에서 뭔가 스텝이 식서스랑 확실히 달라서 뭐 슈팅 코치가 색다른 사람이 스티브 내쉬의 팀이니까 스티브 내쉬랑 관련된 사람이 와서 슈팅 코치 같은 걸 해줘가지고 벤 시먼스의 슛 확률을 높여줄 수 있고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벤 시먼스 슛 못 쏘는 거 알고 사람들이 이만큼 거리를 주고 싸바싸바 이렇게 거리를 주더라도 벤 시먼스는 40, 50득점을 점프슛 3점 슛 안 쏘고 자유투 놓치면서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선수라는 걸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태도는 쓰레기고 근데 이제 사정을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케빈 듀란트가 자기가 7차전으로 고스한테 지고 나서 거기로 옮겨갔을 때도 다들 욕했다가 나중에 이기면은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것처럼 르브론이 그 디시전 쇼하고 마이애미에서 빅3 하고 여기저기서 화전민처럼 팀 만들고 망가뜨리고 떠나고 다시 클리블랜드에 다시 이제 새싹들이 모락모락 피어나니까는 그걸로 달려가가지고 또 숟가락 꼽는 거 보고선도 챔피언 먹으면 용서되는 것처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겠죠. 하든이나 시먼스 둘 다. 개인적으로 좀 살짝 저는 시먼스가 좀 더 기대됩니다. 듀란트나 어빙이 잘 못 뛰거나 안 뛰더라도 그 팀을 조리 있게 캐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넷스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내쉬랑 코칭 스텝이랑 GM이랑 모든 그 뭐랄까요 코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현명하고 계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